자,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리뷰를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변수와 자료형 얘기를 했었어요. 변수와 자료형이 상윤이, 상윤아, 네. 어, 변수와 자료형에서 뭐뭐 배웠던 것 같아? 비원시 자료형과 원시 자료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치, 그게 기억에 좀 남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소드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형을 다루는 것을 그냥 일반 자료형이라고 그런다면은 원시적으로 그냥 데이터 값만 아주 초창기에 정의가 된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은 원시 자료형이다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트, 플롯, 더블. 여기서 플롯 더블은 앞에 소문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자료형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고차원적으로 그것을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급지게 여러 가지 함수 메소드들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럼 클래스로 해서 만들어서 쓸 때 그 메소드들을 어떻게 불러서 쓰는지 응, 준혁 준혁아 그럼 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네. 객체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뭘 찍었지 우리가 응, 그쵸? 점이요. 점을 찍어가지고 부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메소드 함수 동일한 의미를 쓴다 그랬어요. 그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지만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그런 클래스 개념보다는 단순히 같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 한 과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 과제를 연결할 때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랬어. 그 숫자 알아맞히기 게임 같은 거 할 때, 숫자 알아맞히기 게임 할 때 항상 이제 그 범위를 이렇게 줄여가잖아요. 범위를 줄여갈 때 작은 숫자, 큰 숫자,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작은 숫자 범위, 작은 숫자 범위, 큰 거, 큰 거.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그걸 뭘 쓰면 좋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변수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변수로 선언을 해서 쓸 텐데 그 변수의 형은 뭘로 쓰면 좋을까? 단순한 자료형인데 우리가 0서부터 100까지 사이를 다루니까 그냥 인테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변수로 형선언을 인트로 해서 맥시멈 값, 미니멈 값 두 개를 해가지고 변수로 놓고 거기다 계속 물어가면서 그 변수 값에다가 최저값, 최소값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거야. 그쵸? 그럼 항상 내가 최소값, 최대값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변수 두 개 만들고 그 변수에다 계속 물어가면서 그 변수 값을 업데이트, 갱신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다고 그러면은, 변수 그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뭐 반복문 할 때 반복문에서 계속 뭐가 안 돌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반복문 안에 조건문절이 있는데 조건문에다가 천은 1보다 크다. 1, 꺽쇠, 천. 그렇게 써놓고 조건문이 끝이야. 그럼 천이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면 결과가 뭐가 돼? true지. true니까 거기서 while문의 그 조건문이 그 true니까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쵸? 조건을 확인하려면은 그 조건이 변해야 되잖아. 조건이 변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수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 만약 x 이꼴은 1000보다 작다.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번 실행하고 조건문을 확인할 때 x 값이 바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확인해서 아직 작구나 한번 실행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그 while문 폼은 그 안에다 조건문을 갖다 1은 1000보다 작다를 집어넣어놨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평생 도는 거죠. 평생 도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변수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조건문에서
if문에서 조건문의 역할이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수업은 들었을 때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엉뚱한 프로그램을 계속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오게 되면은 5주차, 3주차, 연산자, 조건, 반복문. 이제 그래서 연산자는 뭐를 어떻게 쓰고, 모듈러스, 퍼센트를 써서 모듈러스 쓰고, 그다음에 조건문, if문을 쓸 때는 어떻게 문법이 되고, 반복문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조건문 쓸 때 조건, 반복문 쓸 때 조건, 그런 것들을 잘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주차에 왔을 때는 조건문, 반복문 계속 반복하면서 뭐 이런 개념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제대로 하려면 컴퓨터에 입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출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잖아, 입으로. 입으로 말을 하고 그럼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상대방은 나한테 뭐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말을 해. 그럼 내가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음성인식으로 클로바 어떻게 해줘? 뭐 응? 이게 다 음성인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고급진 입력이고 그 전에 그게 들어가봐야 결국은 뭘 코드로 들어가겠죠. 코드, 키보드 코드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키보드 스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키보드로 입력되는 입력을 컴퓨터에 전달시키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클로바 하면서 음성 인식으로 하건 키보드로 하건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차이뿐이에요. 음성으로 하느냐, 키보드로 하느냐. 그래서 그때 뭐 썼어요? 스캔. 스캔이라고 그러는 클래스를 갖다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자료형에서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스캔 맞나? 스캐너. 스캐너. 그죠? 스캐너라고 그러는 명령어를 클래스를 갖다가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쓰는 방법 패턴이 항상 이렇게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이름에다가 생성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성자로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new라고 써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변수 선언하듯이 객체 이름을 줘서 그 객체 이름에 할당을 하면 된다. 대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형선언이 그 클래스 이름으로 되는 거니까 클래스 스캐너라고 써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앞으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변수를 선언하는 개념이나 클래스에서 객체를 선언하는 개념이 되게 유사하다 라는 얘기 했었죠. 유사하다. 근데 대신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 new라고 그러고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오늘은 각각의 정의,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방법,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메인 함수의 특수성. 그렇죠? 메인이라고 그러면 메소드는 그렇죠? 클래스 안에 이제 들어가서 클래스 안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클래스 안에서 사실 클래스보다 더 주인 같아요. 그죠? 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컴파일러는 메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졌죠. 이게 준혁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준혁이네 팀이. 그럼 클래스 practice 1이라고 그러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 클래스 안에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딱 메소드가 딱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스가 보통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 이제 패키지라고 그래요.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의 클래스가 모두 메인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컴파일러가 미쳐버려요. 없다고 그래. 못 찾겠다고 나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 클래스,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선언이 되어 있더라도 메인이 있는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메인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메인이 더 클래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자바에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메인이 항상 실행이 되는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클래스 하나를 쓸 때는 메인이지만 클래스가 여러 개의 패키지로 하거나, 그죠?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돌릴 때도 보면은 메인이 있는 클래스를 잘 지정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메인이 실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실습으로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한번 따라서 해볼 건데요. 자,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예제를 갖고 한번 요 세 개의 예제를 오늘 해볼 거예요. 실습을 조를 나눠서 이것도 역시 같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해볼 건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설계를 해야죠.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하자 그러면 두두두두두 하고 손으로 막 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아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 알아맞히기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변수를 두 개 설정해 놓고 물어볼 때마다 이 값을 계속 줄여나가는 식으로 변수 두 개를 활용해서 하자. 변수 두 개 이름은 뭘로 해야지. 그리고 변수가 있을 때 포문이라든지 while문은 조건문을 써야겠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줄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서너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오잖아. 오류가 나오면은 전부 다 오류를 그냥 안 봐. 읽어볼 생각을 안 해, 다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오류를 한번 보는 걸 공유를 한번 해줄게요. 밴드에서 이거는 그리고 가급적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채팅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채팅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여기 포스트로 공유를 해주기 바래. 왜냐면 포스트로 공유를 해주면은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도 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창피해하지 말고 그렇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 상윤아 이거 공유할게. 상윤이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상윤아 이거 네, 공유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채팅으로 보내지 말고 다음에는 그냥 질문을 올려. 이게 상윤이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상윤이 뭐 열심히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죠. 근데 상윤이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되는데 하고 이거를 포스트에다 공유를 같이 해. 이게 뭐냐면은 협업이라는 얘기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컬래보레이션. 배우는 과정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팀으로 작업을 하거나 물어볼 때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걸 보거나 하는 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만약에 올렸으면 내가 상윤이한테 상윤아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이게 집단 협업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 중에 있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식을 10명을 낳았어. 10명을 낳았을 때 애가 하나 사고를 쳤어. 뭐 감출 건 감춰주지만 이것이 다른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걸 공개적으로 가면은 다른 9명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할 때 엄마 아빠가 회초리, 요즘은 안 때리지만 옛날에 회초리 같은 거 때리잖아요. 옛날에는 나 잘할 땐 그랬어. 그럼 회초리를 딱 들고 한 명이 둘째가 잘못했으면 둘째가 너 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 거야? 네. 그럼 세대 맞아. 네. 그러면은 세대를 딱딱딱 때려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옆에서 보면서 막 졸고 있지. 아이고, 우리 형아가 많네, 동생이 많네. 그쵸? 그건 뭐예요, 그게?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뭐 가정폭력이 아니라 응? 형식적이지만 맞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아, 그 저건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협업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데도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공유를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와. 일단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여기서 밑에 여기 동그란 노란 등이 뜨고 거기에 빨간 게 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뜨지만 살짝 요 위로 갖다 놓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안 뜨지만 여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딱 누르면 그런 건 딱 누르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고쳐줘. 어떤 경우냐면은 변수가 뭐 선언이 돼 있는데 그 변수가 없어. 이거 인테저야지 인테저로 선언이 됐어야 되는데 선언이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살짝 가서 누르면은 그게 나와 옵션에. 그럼 딱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인테저 변수 만들어주고 오류를 수정해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 여러분들 좀 읽어봐. 읽어보면 여기서 하는 영어는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10년 배운 영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응? 그리고 어떤 거는 여기 탁 누르면 어떤 거 많이 떠요. 네가 무슨 클래스를 썼는데 그 클래스가 임포트 되어 있지 않아. 그죠? 많이 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이제 스캐너를 만약 썼는데 스캐너를 임포트 해줘야 되는데 임포트를 안 해놓고 했으면 얘가 찾으면서 스캐너를 썼는데 이거 클래스인데 스캐너 얘 임포트를 안 해줬네 여기다가. 왜냐면은 클래스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 클래스를 다 찾지 않거든요. 임포트 해준 데만 가서 그 클래스를 컴파일 할 때 연결을 해줘서 사용을 해요. 자바의 클래스가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거 있는데 임포트 할래? 그러면 그거를 탁 누르면 여기 임포트 한 줄 써주고 오류를 자기가 알아서 수정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오류가 이렇게 뜨면은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뜨는데 보통 여기서도 여기 실행할 때 오류가 여기 뜬 거예요. 시행할 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컴파일 할 때 문법적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실행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런타임 오류 에러라고 그래요. 런타임 에러, 런타임. 런이라면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실행할 때 런타임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런타임 에러라고 나요. 밑에 보면은 에러가 났는데 이건 이제 보통 런타임 에러인 거죠. 밑에 이렇게 뜨는 거는 실행을 하다 보니까 unreachable 코드가 나와요. unreachable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있단 말이죠. 컴파일레이션 프로블럼이 발생했고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resolve 되지 않은 컴파일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unreachable 코드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가 뭐예요? 코드가 여기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보면 아이고 while에다가 1이 1000보다 작다고 썼네. 1이 1000보다 작은 거는 이게 상수죠. 상수와 상수를 비교해서 항상 true잖아. true니까 여기서 계속 썸에다가 i를 계속 더해가는 거. i가 얼마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1을 2, 3, 4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여기서 도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돌고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줄에 unreachable problem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유사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거 한번 알면은 그 다음부터 쉽게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거쳐서 맹맹맹맹 도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영어 좀 읽고 그러면은 버그 같은 것들 다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도움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좋죠. 그래서 요 세 개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요거 해서 잘하면 나중에 또 과제 하나 주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는 두 개 수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봐라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좀 하고 작성을 하고 버그를 하는 과정 이렇게 거쳐서 할 거예요. 자, 화면 공유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사인 함수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별로 진행 한번 해보겠어요. 사인 함수. 자, 이 사인 함수 못한 조도 있고 한 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예. 사인 함수 이제 조별로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로 한번 사인 함수 만드는 걸 한 사람들도 있고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는 한 사람들 거면은 한 사람 거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를 만드는 설계 부분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할 때, 사인 함수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럼 먼저, 사인 함수를 받아들이는 무슨 패턴을, 함수를 써야겠다. 그죠? 사인 값이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가. 그죠? 그러면 사인 값을 얻어들이는 함수를 어떻게 쓰지? 그래서 그 함수를 조사를 해야겠죠. 그 함수는 math라고 그러는 클래스 안에 sign이라고 그러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ath, mathematic 할 때 수학을 영어로 하면 mathematic이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다가 클래스에 다 그 메소드들을 선언을 다 해놨어. 그렇죠? 그래서 mathematic 함수를 갖다 쓰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mathematic 함수는 static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선언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매스 함수를 쓰려고 그러는데 객체를 만들어서 클래스로 쓰려고 그러면은 귀찮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객체를 이 함수 하나 쓰려고 객체를 갖다가 이번에 뭐 사인 오브젝트 그래서 사인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걸 new로 해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러려니까 귀찮죠. 그렇죠? 아니 그냥 함수 하나 갖다 메소드 하나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메소드로 써. 이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스태틱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매스 함수를 쓸 때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매스하고 점하고 곧바로 부르면 그 함수를 쓸 수 있어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스 함수 같은 경우를 쓸 때는 객체를 굳이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스라고 그러는 클래스 명에다가 점 찍고 곧바로 사인하면은 과정 생략하고 곧바로 갖다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스 점 사인 써서 쓸 거예요. 근데 그 함수는 문제가 있어. 이 함수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함수가 무슨 값을 입력을 받고 무슨 값을 출력을 하냐. 입력은 라디안 값을 받아. 근데 출력은 역시 0, 마이너스 1수도 1까지 값을 출력을 해. 플롯으로, 그죠? 근데 내가 시스템 프린트 아웃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칸수는 인테저로 선언을 해야 돼. 만약 80칸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80칸을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의 값을 0서부터 80으로 맞춰줘야지 돼. 그래야지 그 칸만큼 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0번째 칸, 1일 때는 몇 번째 칸? 80번째 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을 먼저 해야지 돼. 그러면은 사인 함수에서 계속 반복해서 뭐 2파이, 4파이까지 계속 라디안으로 돌리면서 그때 0,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나오는 값들을 스케일을 해줘.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은 그걸 정수값으로 0서부터 80 사이 변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쵸?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지 돼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럼 바꾼 다음에 반복을 해서 그 칸수가 나온 만큼 공란을 쳐주고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아스테리크 값을 하나씩 찍어주면은 줄마다 그쵸? 줄마다 그렇게 해주면은 줄마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밀린 모양이 사인 함수처럼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프린트문을 써서 그걸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 이제 작성에 들어가는 거죠. 작성에 들어가면 이제 뭐 오류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그 디버그 하는 건 아까 가르쳐 준 대로 디버그 읽어보고 또는 빨간 거 해가지고 클릭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 알죠? 어. 준혁이 이거 풀었던가? 준혁이는 이거 한 것 같아. 결과물. 그지? 근데 그 스케일이 되게 좁게 돼 있었어. 좁게. 그래서 좀 풍성하게. 사인 값도 2파이까지 하지 말고 한 4파이까지 하면은 720도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멋있게 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큼직하게 화면을 차지해서 큰 화면 안에서 이 문자열로 이렇게 숫자를 세로로 된 사인 함수를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지금 개요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math .sin x 이 함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가 뭐냐? 이 함수 자체는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sin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런 함수를 나타내요. 이때 보통 이 함수가 입력으로 취하는 값은 요 라디안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0서부터 해가지고 한 주기가 되는 2파이. 파이는 3.141592. 3.141592니까 얼마예요? 3.14. 6.28. 그렇죠? 그래서 0서부터 2파이까지, 즉 6.28까지, 아니면은 두 사이클을 하도록 하라 했으니까는 4파이까지.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고, 그때 이제 x 값을 그렇게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출력 값을 갖다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력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여러분들 그 N으로라는 프로그램 누가 짜는지 모르지만, 이게 마이 프로그램이야. 전부 다 이거 갖고 다들 헤매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놓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여기서 이제 입력 값을 줘야 되겠구나. 이 값이, x 값이 포문을 돌려서, 그렇죠? 이 x 값이 더블이어야지 되고, 그렇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0서부터, 더블 뭐 라디안 값이라고 그럴까요? 라디안 값은 0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라디안 값이 4파이보다 작을 때, 이게 4파이보다 작을 때까지. 4파이보다 작다는 건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라디안이 4파이가 자바에서는 매스라고 그런 클래스 안에 파이라고 있어요. 그쵸? 요거에 4파이. 4 값이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씩 진행하면 돼? 이것이 여기다가 라디안 값에다가 0.1씩 증가하면서 0.1칸씩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그 n이 들어간 프로그램 보면 이게 잘못된 게 뭐예요? 1라디안씩 증가하도록 해 있어. 이걸 인테저로 선언을 하고 1, 2, 3, 4 이렇게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가면 이게 한 칸씩 1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씩 증가한다면 60도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결국 1씩 증가하면은 이렇게. 그럼 제대로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라디안으로 선언해놓고 요 0.1 라디안만큼씩 이렇게 되면은 한 6도씩, 그렇죠? 6도씩 진행되겠죠.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으면 0.05 뭐 이런 식으로 0.05씩 증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할 때 이 안에서 또 포문이 돌아가는데 중괄호 해야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얻어진 값이, 출력되는 값이 y 값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y 값을 칸수로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칸을 찍으면은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크린에 이렇게 일정 부분을 줄을 해서 할 때 스크린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수를 확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1서부터 1의 수를 플러스 1까지의 사이의 수를 이 칸수로 맞추고 싶어. 그럼 칸은 한 80칸에다 쓰고 싶다. 그럼 여기 나온 결과를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80을 곱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80서부터 플러스 80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칸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80을 또 해주면은 0서부터 160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0번째 칸서부터 해서 160 칸까지의 인테저 값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요 수식을 계산한 값을 뭐 a 이꼴은 뭐 a로 집어넣어서, 그렇죠? 4. 이번에 이제 인테저 i는 0서부터 그 다음에 i는 뭐 어디까지 작을 때까지, a보다 작을 때까지 i 한 플러스 하면은 한 칸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놓고 이 안에서 이제 포 안에서 돌리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돌릴 때 요 칸수만큼씩 공란을 찍고 그 다음에 칸수가 벗어나서 빠져나서 브레이크를 쓰든지 뭘 쓰든지 if문을 쓰든지 빠져나올 때 에스테이크를 하나 찍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생각해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야. 지금 4조가 지금 문제
계속 있어요. 지금 나머지 조는 다 설명을 하고 조장에게 설명을 하라, 뭐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해줬어. 질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거. 아마 지금 사조가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오늘로 다 못 끝낼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과제로 해서 제출을 하세요. 이거 이제 추측 게임. 추측 게임은 지금 이것도 지금 현준이가 한 건데, 음. 이게 추측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측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는 했고, 2개 했고, 3개, 4개 이렇게 해서 이거 맞추는 거예요. 4개의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과제로 제출해주면 돼요. 자, 추측 게임은 컴퓨터 측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인간 측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자기가 숫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숫자를 갖고 있고 얘가 대답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사람이 알아맞추는 거지. 사람이 알아맞추는 거야. 컴퓨터가 숫자를 갖고 있고 사람이 알아맞추는 거. 인간 측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추측을 하고 갖고 있고 번호를 갖고 있고 컴퓨터가 알아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나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지. 하나는 사람한테 당신 갖고 있는 수를 추측하세요. 0서부터 100 사이에. 그럼 사람이 이제 55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컴퓨터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55보다 커요? 50보다 커요? 뭐 75보다 작아요? 커요? 커요?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계속 할 때 인간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은 컴퓨터가 나중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값은 이 값이에요 하고 컴퓨터가 알아맞추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알아맞추는 거. 그다음에 컴퓨터가 퀴즈를 내는 경우, 그건 뭐냐면 컴퓨터가 자기가 이제 값을 갖고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야. 컴퓨터. 그 수가 30보다 커? 그럼 컴퓨터가 아니요, 예, 뭐 이렇게. 이번엔 딱 반대로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패턴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야. 여기 좀 하면 다 보이죠?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어정쩡해.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뭐가 어정쩡해? 자기가 랜덤하게 인트 A 값을 갖다 갖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이거 맞네. 수가 작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고 이렇게 될 때 맞습니다 하고 이제 해주는 거. 이건 한쪽 프로그램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뭐래요? 여기 보면은 매스의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게 랜덤 함수는 0서부터 1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더블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 100을 곱해주고 가지고 1을 더해줬다는 말은 0이 아니라 이제 1서부터 해주겠다는 말이죠. 1서부터 해서 이렇게 되면 101까지가 되나? 101까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려나 하여튼 대충 0서부터 100 사이의 수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랜덤하게 만든 수예요. 컴퓨터가 이제 그 A라는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캐너로 그 값을 한번 처음에 읽네. 이것도 이상하네. 처음에 키보드 값으로 처음에 값을 갖다가 읽으면 안 되지. 그냥 이건 읽는 게 아니네. 그죠? 생성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이제 입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값에 대해서 쭉 작다고 얘기하고 다시 맞춰보세요. 하고 계속 이제 반복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퀴즈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값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이거 된 거야.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죠? 맞나? 서보다 작습니다. 큽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맞추는 거고. 다음에 거꾸로 기계가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계가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계가 계속 문제 가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어떤 범위 내에 그 값이 들어가면은 그 수가 얼마죠? 얼마입니다 하고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작다 크다를 갖다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있어요? 우섭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문제는? 왜 웃겨? 웃기만 해. 어떻게 하지나. 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한 문제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마지막 문제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추천한 방법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기가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컴퓨터가 알아맞추는 거잖아, 이번에는. 그죠? 컴퓨터, 그때는 이제 랜덤이 필요 없겠죠? 사람이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0서부터 100 사이의 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변수를 두 개를 써서, 미니멈, 최저값, 최고값은 맨 처음에 미니멈 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두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50보다 그러니까 반씩 잘라서 50보다 큽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보다 크지 않으니까 맥시멈 값을 50으로 넣으면 되죠. 오케이? 그럼 얘가 미니멈 값은 0이고 맥시멈 값은 이제 50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가 물어볼 때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중간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25. 그죠? 25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값이 30이면은 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25보다 크니까 미니멈 값은 25로 놓고 그럼 어떻게 돼? 25하고 50 사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계속 물을 때마다 미니멈 맥시멈 값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값이 일치하거나 가까워지는 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치가 되면은 그 값은 3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 보니까 요거는 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맞추는 문제로 변형을 하면 되는 거예요.